대단히 반갑습니다. 글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43번째 시간으로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젊은 날의 숲틀. 현재의 외로움과 모호함 앞에 지난 날의 시간은 사소하거나 치기로 여겨진다. 살아갈 날이 적은 이들의 시선에선 청춘은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춘에겐 실감나지 않는다. 청춘의 시선에선 청춘은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는 자들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자신을 존재하게 한 과거는 평생을 지고 갈 짐으로 여겨지고 현실은 버겁고 미래는 암담하다. 청춘 예찬은 청춘의 다리를 건너온 자들의 희미한 추억 속에서나 가능하다. 무기를 든 인간과 악기를 든 인간, 꿈꾸는 인간과 싸우는 인간, 세우는 인간과 부수는 인간, 쫓기는 인간과 짓밟히는 인간이 모두 저 자신의 자리에서 정당했다. 김훈의 내 젊은 날의 숲을 읽었다. 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사직하고 계약직 공무원 공채로 민통선 안 국립수목원의 전속 세밀하가로 일을 시작한다. 지방공무원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뇌물죄와 알선 수재로 남해안의 신축교도소에 이감되어 있다. 부모처럼 살고 싶은 이들과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이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나는 후자다. 오랫동안 부모와 다르게 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의 고통과 노동의 결과로 살을 찌웠다는 사실 앞에 내 생각들은 빛을 잃었다. 나의 몸엔, 나의 삶엔 아버지가 부정으로 번 돈이 흘러들어 있다. 부모란 비겁하게 사는 것보단 정의롭게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생리적 삶 앞에선 다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갈수록 모호한 것들과 명석한 것들, 몽롱한 것들과 확실한 것들, 희뿌연 것들과 뚜렷한 것들은 뒤섞인다. 마음이 결을 이루면 거기에 무늬들이 뒤엉켜서 가늘고 혹은 날카로운 느낌들 사이의 선관계는 알 수 없게 되는 모양이다. 나는 단 한 번의 우회전으로 자덕령 민통선 마을로 들어갔고 단 한 번의 좌회전으로 자덕령을 등지고 서울로 향했다. 단 한 번의 우회전 혹은 좌회전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좀 쉬우련만 인생의 길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서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길을 찾아도 그 길이 맞는지 확신이 가지를 않는다. 나의 어머니는 퇴소할 아버지와 따로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따로 마련하지만 병든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다. 나에겐 모호한 할아버지의 행적만큼이나 아버지의 삶도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민통선 내 미술학원 해바라기 원장은 뱃속에 3개월 된 태아를 가진 채로 죽었다. 사람들에겐 그녀의 죽음은 모호한 언젠가는 사라질 이야기의 조각이다. 더 많이 나이가 들면 모호함은 사라지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아니, 또 다른 안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 어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나는 나무들의 세밀화를 그린다. 세밀화를 그리려면 나무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자세히 보다 보면 겉으론 보지 못했던 나무의 진실을 알게 된다. 나는 나가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나무의 죽음과 신생의 동시에 전개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하고 떠올려보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날 알아달라고 외쳤고 알아주지 않음에 서운했지만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수목원 연구실장 안유아는 이혼했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이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 안유아의 전 부인은 나에게 안유아이 자폐증이 있다고 말한다. 만주에서의 행적이 모호한 할아버지도 가족의 생리적인 삶 앞에 비급했던 아버지도 수목원 안으로 들어온 나도 자족의 시간을 가장한 자폐의 시간을 살았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잠을 방해했다. 숨말 존 레논의 분뇨 냄새, 중이의 집 안에 배인 땀 냄새, 신우 어머니의
기가 빠진 화장품 냄새에 김중희가 매복했을 때 북쪽에서 들려왔던 다듬이 방망이 소리, 어머니의 전화는 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간절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가 수목원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김중희였다. 먼저 민동선 마을에선 수목원에선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다지 많은 인연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나는 신우의 미술 지도를 잘 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처음 남에게 밥을 거두어주며 인연 없는 사람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후방에 나오면 연락하라는 김중희를 통해 그렇게 격하게 쌓이는 인연을 배워간다. 이 큰 나무가 새파란 잎을 달고 있으니 이 나무는 젊은 나무요 늙은 나무요. 나무는 늙은 나무들도 젊은 잎을 틔우니까 한 그루 안에서 늙음과 젊음이 순환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지요. 나는 인간의 시간도 나무의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성 시인은 수선아에게라는 시에서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닮았다. 나와 김중희와 안요한은 각각의 이름을 가진 개별적 존재지만 모호함과 외로움의 카테고리에 함께 담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아버지와의 인연이 끝났지만 김중희와의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 김중희와의 인연이 실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안요한은 아이 신우를 아이의 엄마에게 보냈다. 요한이 신우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실이다. 내가 내 부모의 자식이고 그들을 닮았다는 사실도 진실이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을 통해 소멸을, 공무도화를 통해 소멸다하며 오는 생성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이야기했던 김은원 내 젊은 날의 숲을 통해 소멸과 생성의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 새로운 생의 시작을, 희망을 얘기한다. 세월을 더 살아도 수시로 넘어질 것이다. 몸은 늙고 병들어 청춘과 달리 일어서는데도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좌회전과 우회전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젊은 날의 숲을 지나고 청춘의 날을 견뎌도 외로움과 모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청춘의 시간으로 견뎌볼 일이다. 청춘의 시간은 상처가 아니라 부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청춘의 숲에서 보낸 시간은 쓸쓸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젊은 날의 숲을 읽은 시간은 먹먹했지만 고마운 시간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